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귀가 나라님 욕하던 시절보다도 더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정에서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널리 어질임을 인정받는 정승대감이 한양의 가장 좋은 터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지요. 으리번쩍한 기와집과 너른 마당,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큰 대갓집에는 몇 달째 무거운 침묵과 깊은 시름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인자하고 덕망 높기로 소문난 윤씨 부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운 탓이었지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탐스럽던 뺨은 온데간데 없이 야위어만 가고 이따금 들려오는 가녀린 기침 소리는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용한 의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저마다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양에서 침술의 대가라 불리는 늙은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안채를 물러나와 사랑채에 앉아있는 정승대감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의원,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게요?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의술이 부족하여 마님의 병증을 헤아리기가 실로 천금만금보다 무겁사옵니다. 대체 병의 원인이 무엇이란 말이요? 독이라도 든 것이요? 아니면 몹쓸 병에라도 걸린 것이란 말이요? 답답해서 이 늙은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어. 그게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마님의 진맥을 짚어보면 맥은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실처럼 가늘고 미약하온데 기이하게도 독의 기운이나 사기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사옵니다. 그저 몸 아래 진액과 기운이 까닭없이 마르는 듯한 형국이라 약을 써도 물에 돌 던지기요 침을 놓아도 바람에 손짓하는 격이옵니다.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하겠으니 부디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허! 의원마저 그리 말하니 이제는 하늘의 뜻만을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내 부인이 평생을 남에게 악한 말 한마디, 오진 행동 한 번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런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는고. 대감마님, 참판 나으리께서 문안 오셨사옵니다. 들라 하게. 형님,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의원께서 다녀가셨다 들었는데 형수님의 옥체는 좀 어떠하시답니까? 아우, 어서 오게. 보다시피 아무런 차도가 없다네. 내 속이 숫덩이가 된 것 같아. 쯔쯔쯔.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형수님 같은 분이 이리 고초를 겪으시다니요. 혹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귀한 것을 하나 구해왔사옵니다. 김참판이 품속에서 작고 화려한 나전칠기 향압을 꺼내 보인다. 이는 남쪽 바다 건너온 물 건너온 귀한 안신향이라는 것이옵니다. 향내가 은은하여 심신을 편안케 하고 깊은 잠을 이루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지요. 부디 형수님 침소에 피워두시어 하룻밤이라도 편안히 옥체를 쉬게 해드리시지요. 향압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향기가 사랑채에 퍼진다. 정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든다. 늘 이리 마음을 써주니 내가 아우에게 면목이 없네 그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뭐려. 한 핏줄이 아니옵니까? 형님께서도 너무 상심치 마시고 기운 차리셔야지요. 제가 다음번엔 더 귀한 약재라도 수소문해 보겠사옵니다. 김참판이 물러가고 정승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인의 침소로 향한다. 그 시간 저작거리만큼이나 시끌벅적해야 할 대감댁의 행랑채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머슴과 하인들 모두 안주인의 병환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과묵하기로 소문난 머슴, 돌쇠였다. 돌쇠는 3년 전 이 집에 들어온 사내였다. 말수가 적고 늘 그림자처럼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내는 터라 사람들은 그저 성실하지만 무던한 사내로만 여길 뿐이었다. 그런 돌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행랑채 뒤뜰,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담벼락 구석에 자그마한 풀밭을 가꾸고 있다는 것이었다. 애인, 젠장. 마님 병수발 드느라 다들 허리가 휘는데 넌 천하태평으로 여기서 풀떼기나 들여다보고 있냐? 그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돌쇠가 쭈그리고 앉아 풀잎을 만지작거리다 무심하게 대답한다. 그냥 볕이 좋아서요. 볕은 무슨 놈의 볕, 생긴 것도 꼭 쓴바귀같이 생긴 것이 약에 쓰려는 게냐? 어릴 적 어머님이 배 아리할 때 다려주시던 풀이라. 그냥 못 본 채아기가 못해서 이리 두고 보는 깁니다. 쯧쯧, 생긴 건 무뚝뚝해가지고는 속은 계집애로구나.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에 풀떼기를 키우고 있다니. 어서 일이나 하러 가자. 집사 어른 눈에 띄기 전에. 언년이가 수다스러운 부엌 찬모. 물동이를 이고 가며 둘의 대화에 끼어든다. 자네들 거기서 뭘 그리 소곤대나? 아, 참. 방금 참판 나으리 오셨다 가시는 거 봤네? 올 때마다 그리 좋은 향이다. 약이다. 지극정성으로 챙기시는데 우리 마님 병세는 왜 이리 차도가 없으실까 몰라. 쯧쯧. 그러게 말일세. 저런 동생을 둔 대감님은 참 복도 많으시지. 언년이의 말을 듣고 돌쇠가 고개를 들어 무언가 생각에 잠긴다. 참판 나으리께서 또 향을 가져오셨다고요? 그럼. 이번엔 뭐 한신향인가 뭔가 아주 귀한 거라고 하던데. 향내가 어찌나 좋던지 대문 밖까지 진동을 하더라니까.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다시 묵묵히 제 할 일을 시작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깊고 어두운 생각에 잠겨 있다. 김참판이 가져온 안신향이 피워진 그날 밤 유난히 달빛은 교교했지만 대감댁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갔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안채 마님의 침소에서는 어김없이 찢어질 듯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듯 숨막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마당 구석에서 짚을 정리하던 돌쇠가 그 기침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춘다. 그 소리를 들은 이는 돌쇠뿐이었다. 그는 우뚝 선 채 소리가 들려오는 안채 방향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의 코끝에 바람을 타고 흘러온 아주 희미하지만 달콤하고 서늘한 향내가 스쳤다. 낮에 언년이가 말하던 바로 그 안신향의 냄새였다. 돌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진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하고 과묵한 머슴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자의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용하다는 의원도 정성스런 간병도 심지어는 귀하디 귀한 약재와 향도 아무 소용이 없는 마님의 병, 이대로 대감댁의 빛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리고 저 어두운 행랑채 구석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굳은 결심을 하는 저 사내, 돌쇠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는 이제 막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비밀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돌쇠가 안채를 향해 던졌던 그 의미심장한 눈빛 이후로도 며칠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대감댁의 시름은 거치기는커녕 마치 장마철 먹구름처럼 더욱더 짙고 무겁게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김참판이 가져온 안신향은 매일같이 마님의 침소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피어오를 때면 신기하게도 마님의 찢어질 듯한 기침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기에 정승을 비롯한 모든 하인들은 그 향을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귀히 여겼습니다. 허나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 기침은 잠시 멎을지언정
마님의 생명의 불꽃은 더욱더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탕약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온종일 혼미한 상태로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부인의 침소문 앞을 지키며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는 정승이 이야기한다. 집사, 의원은 아직 소식이 없는가? 새로 보냈다는 탕약은 좀 드셨는가 말일세. 집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한다. 대감 마님. 마님께어서 탕약을 입에 대지도 못하시옵니다.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가면 고개만 저으실 뿐 넘기지를 못하셔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참판 나으리께서 보내오신 저 향을 피워야만 그나마 잠시라도 편안한 숨을 쉬시는 듯하옵니다. 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좋으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예전처럼 맑은 목소리로 대감 하고 불러주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며 마당을 향해 정승이 외친다. 여봐라.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다 듣거라. 지금 이 시간부로 누구든 그 신분이 천민이든 외지인이든 그 누구든 내 부인의 병을 고치는 자가 있다면 내 약조하마.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 대대손손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벼슬자리를 내릴 것이다. 허니 누구라도 좋으니 내 부인을 살려낼 사람만 나타나다오. 제발. 정승의 절규는 대감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울려 퍼질 듯했다. 그 처절한 외침에 마당을 쓸던 하인도,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던 찬모도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숙연해졌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던 돌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돌쇠는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제 눈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김참판이 다녀갈 때마다 더욱 짙어지는 향내와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심해지는 마님의 고통을.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돌쇠가 마루를 닦는 척하며 마님의 침소 근처로 다가간다. 마침 어린 하녀가 마님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은비녀를 맑은 물이 담긴 그릇에 헹구고 있다. 하녀는 혼잣말로 이상하다. 매일 이렇게 닦아내는데도 왜 비녀 끝이 자꾸만 거무튀튀해지는 걸까? 꼭 그름이라도 묻은 것처럼. 그 말을 들은 돌쇠의 눈빛이 번뜩인다. 그의 뇌리 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돌쇠의 마음의 소리. 저것이다. 저 은비녀. 날이 갈수록 검은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어. 매일같이 닦아내니 다른 사람 눈에는 띄지 않을 뿐, 그리고 저 향내. 참판 나으리가 다녀갈 때마다 지독하게 피어오르는 저 달콤하고 역한 향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아버님의 의서에서 읽었던 바로 그 독이다. 돌쇠는 조용히 몸을 돌려 행랑채 뒤뜰 자신이 가꾸던 작은 풀밭으로 향한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푸른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돌쇠의 마음의 소리.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마님은 돌아가신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허나 일개 머슴인 내가 어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귀한 왕족의 피를 이은 참판 나으리를 고발한단 말인가? 내 목숨 하나는 아깝지 않다. 허나 섣불리 나섰다가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마님을 구할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되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 방도는 하나뿐이다. 모두의 눈앞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 수밖에. 결심을 굳힌 돌쇠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정승이 앉아있는 사랑채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넋을 잃고 앉아있던 정승과 그를 지키던 집사, 하인들의 눈앞에 돌쇠가 나타나 그 앞에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집사가 기겁하며 이야기한다.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고개를 들이미는 게냐. 정승이 피곤해 절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웬 놈이냐? 웬 소란이야? 돌쇠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친다. 대감마님. 소인 돌쇠,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정승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한다. 돌쇠라? 내 놈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냐? 돌쇠는 고개를 들어 정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마님의 병환, 소인이 그 원인을 알아낼 방도가 있사옵니다. 부디 오늘 하룻밤만 소인이 마님의 침소에 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이놈이 실성을 했구나. 내 이놈. 내 놈의 더러운 발로 감히 마님의 침소를 밟겠단 말이냐. 일개 머슴 놈이 마님의 옥체를 가까이 하겠다니 그 흑심이 무엇이냐.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 매우 쳐라. 하인들이 돌쇠를 끌어내려 하자 필사적으로 버티며 다시 한번 외친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목이 잘려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허나 이대로라면 마님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지도 모르옵니다. 제게 단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마님을 살릴 수 있는 방도는 이것뿐이옵니다. 김참판이 마침 문병을 핑계로 다시 찾아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온다. 형님, 보시옵소서. 저놈의 광기 어린 눈을 보십시오. 저놈은 필시 마님의 병환을 빌미로 딴 마음을 품은 흉악한 놈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저놈을 하옥하시어 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모두가 돌쇠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 정승은 기이한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오직 자신을 향한 돌쇠의 곧고 처절한 눈빛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믿져야 본전,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도박 같은 심정이었다. 정승이 나지막하지만 온 마당을 울리는 무서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모두 조용히 하라. 정승의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참판도, 집사도, 하인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정승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좋다. 내 놈의 말을 믿어보마. 허락하마. 대감마님. 아니 되옵니다. 정승이 집사의 말을 손짓으로 막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허나 똑똑히 듣거라. 내 놈의 말이 한치라도 거짓이거나 내 놈이 허튼 수작을 부려 마님의 옥체에 티끌만 한 흠이라도 생긴다면 그땐 내 놈의 목숨은 물론 내 살점 한 점, 뼈 한 조각도 이 땅에 남지 못할 줄 알아라. 내 기필코 내 놈의 집안 풍비박산을 내고 구족을 멸하여 이 세상에 내 놈이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지워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살기등등한 정승의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하지만 돌쇠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이 말을 조아렸다. 그리 하시옵소서. 허나 만약 소인이 마님의 병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옥체를 회복시킬 방도를 찾아낸다며 그땐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정승이 허탈하게 웃는다. 알겠다. 내 놈 뜻대로 하라. 천하의 정승대감이 일개머슴의 신락 같은 말에 가문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이는 희망의 마지막 불씨이겠습니까? 아니면 파멸을 향한 광기 어린 몸부림이겠습니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운명의 밤이 다가오는 가운데 모두의 시선은 굳게 닫힌 마님의 침소와
그 문턱을 넘어서려는 머슴 돌쇠의 등 뒤에 꽂히고 있었으니 대체 저 머슴은 무엇을 믿고 저리 당당한 것이며 약재도 탕기도 아닌 텅 빈 두 손으로 침소에 들어가 대체 무엇을 꺼내 보이려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그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정승의 불호령이 떨어진 대감댁의 마당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가 짙은 군청색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마당을 밝히는 횃불 그림자가 사람들의 얼굴 위에서 흉흉하게 일렁였습니다. 희망과 의심,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오직 한 사람, 이제 막 마님의 침소 문고리를 잡으려는 머슴, 돌쇠의 등 뒤에 못 박혀 있었지요. 김참판은 팔짱을 낀 채 내 놈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듯한 교만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고 정승은 차마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바싹 마른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자신의 숨결로 덮인 후 조용히 침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문이 닫히고 밖의 사람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릴 뿐이다. 방 안은 김참판이 가져온 안신향의 달콤하고도 역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마님은 미동도 없이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돌쇠는 예를 갖춰 조용히 절을 올린 후 마님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돌쇠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 속삭인다. 마님, 소인입니다. 부디 조금만 더 견뎌주시옵소서. 소인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반드시 끝내드리겠사옵니다. 돌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주전자에서 맑은 물을 대야에 따른 후 자신의 손을 여러 번 헹궈 깨끗이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약재나 부적을 찾는 대신 너무나도 뜻밖의 물건들을 챙겨 들었습니다. 바로 깨끗한 물이 담긴 작은 사기 사발 하나, 그리고 마님의 머리맡 경대 위에 놓여있던 백옥같이 하얀 은비녀였습니다. 돌쇠는 그것들을 들고 다시 침소 문을 연다. 그리고 마루 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나선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그가 들고 나온 것이 고작 물사발과 비녀인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떡 벌렸다. 김참판이 가장 먼저 코웃음을 치며 이야기한다. 하아, 저게 무엇이냐. 내 저럴 줄 알았다. 저 미친놈이 지금 우리를 능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고작 물 한 사발과 비녀로 병을 고치겠다니. 대감 마님. 당장 저놈을. 돌쇠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두의 말을 끊고 마당을 울리며 이야기한다. 대감마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똑똑히 보시옵소서. 마님의 병화는 하늘이 내린 병이 아니요 돌림병도 아니며 귀신이 씌운 것도 아니옵니다. 마님의 병은 바로 사람의 간악한 독심이 빚어낸 끔찍한 재앙이옵니다. 돌쇠의 손가락이 정확히 침소한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향로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의 근원은 바로 저 향로 안에 있사옵니다. 참판 나으리께서 지극정성으로 가져오신다는 바로 저 안신향이 마님의 기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무서운 독약이란 말입니다. 김찬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내 이놈. 증자도 없이 감히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돌쇠가 차갑게 웃는다. 증자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증자를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쇠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 든 은비녀를 피어오르는 향연기 위로 가져갔다. 은은한 향연기가 비녀 끝에 스며들었다. 잠시 후 그는 그 비녀를 맑은 물이 담긴 사기사발에 찰랑 소리가 나게 담갔다.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보십시오. 맑고 영롱하게 빛나던 은비녀의 끝이 물에 닿는 순간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시커멓게 칠흑같이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맑았던 사발의 물까지 검게 흐려질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정승은 제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집사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다. 이 독의 이름은 잠사약. 노예가 뽕잎을 먹고 서서히 죽어가듯 사람의 길을 아주 천천히 말려 죽이는 지독한 독이옵니다. 은에 닿으면 즉시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지요. 매일같이 향을 피워 마님을 중독시키고 매일같이 빈혈을 닦아 증저를 없애왔으니 그 어느 의원이 와도 맥에서 독의 기운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김참판에게로 향했다. 김참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저 천한 놈이 내게 누명을 씌우려.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대감마님. 독을 알았으니 이제는 약을 쓸 차례입니다. 돌쇠가 정승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이제 소인의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듯하옵니다. 소인의 아버님은 10년 전 억울한 영모에 휘말려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어의 이진영이시옵니다. 그리고 소인의 본명은 돌쇠가 아닌 이선준이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의서를 통해 소인은 이 잠사양의 존재와 그 유일한 해독제에 대해 알고 있었사옵니다. 돌쇠, 이선준, 이 곧장 행랑채 뒤뜰, 자신이 가꾸던 풀밭으로 달려가 뿌리째 흙이 묻은 풀을 한 움큼 피우며 이 풀의 이름은 경담초. 잠사양의 독을 푸는 유일한 해독제이옵니다. 제가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와 이 풀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젠가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을 찾아내고 아버님의 의술로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었나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참판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돌아서서 담장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일이 틀렸다. 도망쳐야 한다. 정승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져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외치며 저놈을, 저 천인공노할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저놈의 사지를 찢어 죽여도 내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여 대역죄인으로 하옥하라. 성난 하인들이 달려들어 도망치던 김참판을 단숨에 제압했다. 대감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이선주는 묵묵히 용담초의 흙을 털어내고 정성껏 즙을 내어 마님에게 흘려넣었다. 그날 이후 대감댁의 풍경은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지독한 독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이선준이 정성껏 따리는 약초의 쌉쌀하고도 맑은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윤씨 부인은 며칠 만에 묽은 미움을 넘기기 시작했고 열흘이 지나자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마침내 제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정승과 윤씨 부인이 사랑채에 나란히 앉아있다. 그 앞에는 머슴 옷을 벗고 깨끗한 선비의 옷을 입은 이선준이 공손히 서 있다. 정승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선준 공. 아니, 이 의원. 자네는 내 아내와 우리 가문 전체를 구한 생명의 은인일세. 내가 약조한 대로 내 재산의 절반과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네. 또한 자네 부친의 억울한 누명은 내일 조정에 나가 왕께 직접 아뢰어 반드시 그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네. 문씨 부인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말한다. 서방님,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선준 공자는 제게는 다시 태어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디 저희의 청을 받아들여 저희 곁에 머물며 아들처럼 아우처럼 지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감마님, 마님. 소인의 죽은 아비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신다는 말씀만으로도 소인은 평생의 한을 다 풀었사옵니다. 재물과 높은 벼슬은 소인에게 과분하오니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만 소인이 아비에게 물려받은 의술로 아프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작은 기회 하나만 주신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정승과 부인은 이선준의 깊은 뜻과 고결한 인품에 다시 한번 크게 감복했다. 그 후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활했던 김참판은 국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벌을 받고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던 어이 이진영은 역모의 누명을 벗고 충신으로 다시 역사에 기록되었지요. 그리고 머슴돌수였던 이선주는 정승의 후원 아래 한양에 작은 의원을 열고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돌보는 어진 의원, 심의로 평생을 살았답니다. 정승 부부는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온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간악한 혀와 독을 품은 마음은 반드시 제 꾀에 넘어가 벌을 받게 되고 신분을 숨긴 채 묵묵히 제 도리를 다한 어진 마음은 결국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법이라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병든 마님을 구한 머슴, 그 비밀스러운 사내의 이야기였습니다.